재밌대, 갈게 하면 돼? 가던지. 어떻게 써야 할지 어렵지 않나요? 문자 쓰다가 잠깐 멈칫한 적 없으신가요? 멈칫한 적이 있다면 잘 오셨어요. 한국 사람도 정말 많이 틀리는 맞춤법 5개만 저와 함께 정리해봐요. 들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공간의 공간지기 지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한국인 친구한테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친구가 맞춤법을 틀렸더라고요. 사실 이런 경우를 종종 봐서 톡을 보고 생각했죠. 아, 얘가 틀린 걸 모르는구나. 여러분들은 이런 적 없나요? 한국 친구와 나눈 대화를 천천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는 모르고 지나갔지만 틀린 부분이 한두 군데는 있을 거예요. 사실 한국어 맞춤법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신경을 써요. 실제로 맞춤법을 틀리면 조금 신뢰가 떨어진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심하면 정 떨어진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막상 보면 맞춤법을 틀리는 경우가 은근 있어요. 맞춤법을 완벽하게 쓰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답니다. 말할 때는 자연스러운데 막상 쓰려고 하면 멈칫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 사람도 자주 틀리는 맞춤법 5개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약속할 때나 의지를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을게예요. 유튜브에서 영상 보실 때 갈게요, 할게요, 볼게요, 이런 자막 많이 보셨죠? 저도 엄청 자주 봤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보낼 때도 3시까지 갈게, 제가 확인할게요, 이렇게 적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건 전부 틀린 거예요. 발음만 깨로 하는 거지 쓸 때는 개로 쓰셔야 돼요. 한국어는 말할 때와 쓸 때가 다르잖아요. 이건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을개, 이건 발음하는 대로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는 을개가 맞으니까 깨로 쓰고 있으셨다면 앞으로는 개로 써보세요. 특히 비즈니스 메일을 쓰거나 일로 문자를 해야 할 때 깨로 쓰면 조금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 맞춤법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무조건 개로 써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하면 돼? 하면 돼? 뭐가 맞을까요? 되다의 되와 돼지의 돼. 맞아요. 이건 돼지의 돼가 맞아요. 발음이 같아서 좀 많이 헷갈리죠. 여러분은 틀리지 않게 잘 쓰고 계신가요? 한국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맞춤법 2번째, 돼와 돼입니다. 혹시 넘어 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요즘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더라고요. 넘어 돼는 네가 뭐라도 돼? 이런 문장의 줄임말이래요. 친구가 잘난 척하거나 무례하게 굴 때 좀 비꼬는 뉘앙스로 사용한대요. 근데 가끔 넘어 돼처럼 되다의 되로 쓰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상대방을 비꼬면서 공격하는 뉘앙스인데 맞춤법을 조금 틀리게 쓰는 것도 좀 웃기겠죠. 한국 사람들한테는 되와 되가 헷갈릴 때 보통 되나 되가 들어갈 자리에 하나 해를 넣어보라고 알려주는데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는 하서가 어색한지 해서가 어색한지 판단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리를 설명하는 게 이해하기 더 쉬울 것 같아요. 되는 되어의 줄임말이죠. 되를 써야 할 때 헷갈리면 되어를 넣어보세요. 말이 되면 돼, 말이 안 되고 이상하면 되를 쓰시면 돼요. 퇴근할 때가 돼서, 여기에 돼 자리에 되어를 넣어도 말이 되죠. 퇴근할 때가 되어서, 이렇게요. 헷갈릴 땐 이렇게 머릿속에서 되어로 바꿔보기,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바꿔서 생각하는 게 조금 느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맞게 쓰면
기분이 좋으니까요. 꼭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문장 끝에 쓸 때는 무조건 돼지의 돼로 쓴다. 이것만이라도 알아두세요. 이번에 말할 건 자주 틀리는 건 아닌데 틀리게 쓰는 걸 종종 봐요. 비교적 자주 틀리는 게 아니라 틀리게 사용하면 눈에 확 띄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자주, 아니 가끔 틀리는 맞춤법 세 번째. 바로 예요와 이에요예요. 이에요의 준말이 예요잖아요. 이건 한국어를 처음 시작할 때 배우는 문법이죠. 그래서 사실 외국인들은 잘 안 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요를 써야 하는 자리에 에요를 써요. 예를 들면 그거 맞는 거예요? 이렇게들 쓰시는데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거 맞는 거예요? 이렇게 써야 해요. 제가 틀리는 상황을 보니까 사람들이 특히 거 다음에 에요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거예요가 아니라 거예요로 쓰셔야 해요. 여러분들도 거예요를 쓸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소설 같은 거 읽을 때 다른 거는 틀려도 다 괜찮은데 이런 거 하나씩 틀리면 눈에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저는 조금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것도 은근 많이 틀려요. 아니에요. 아니 예요가 아니죠. 아니다에 받침이 없어서 그런지 예요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무조건 아니에요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유튜브 보던지 말던지, 아니 말이라도 하던지, 일찍 오던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맞춤법 네 번째, 던지와 든지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어 배울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던지와 든지 뭔가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지 않으셨나요? 발음도 아주 비슷하고요.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헷갈려 해요. 던지는 회상이나 과거 경험을 말할 때 사용해요. 어제 얼마나 덥던지 처럼요. 그리고 든지는 선택하는 상황에서 사용해요. 공부하든지 놀든지 하나만 해. 이 문장처럼 공부하는 것과 노는 것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게 든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발음은 던지로 하면서 쓰는 건 든지로 쓰기도 해요. 이처럼 한국 사람들은 틀리게 말하면서도 왜 틀렸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문법을 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대화 맥락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틀리게 사용해도 상대방은 찰떡같이 이해하죠. 그럼 제가 처음에 말한 유튜브 보던지 말던지 이건 어떻게 써야 할까요? 맞아요. 선택이니까 보든지 말든지로 바꿔야겠죠? 문법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지 말고 맥락을 보고 문장 전체의 의미를 파악해 보세요. 우리는 대화하니까 전체 맥락을 보면 던지로 말해도 든지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쓸 때만큼은 맞게 써야겠죠? 그러니까 이건 꼭 알아두세요. 던지는 회상이나 경험, 든지는 선택. 여러분, 왕가 사는 남자 보셨나요? 제 친구가 그러는데 재밌대요. 혹시 이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으셨나요? 맞아요. 어이에 대로 썼어요. 재밌대요가 아니라 아이의 대를 사용해 재밌대요라고 써야 해요. 여러분은 대와 대를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나요? 항상 맞게 쓰시나요? 아니면 가끔 틀리시나요? 한국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맞춤법 마지막, 대와 대입니다. 대와 대는 내가 그 정보를 어디서 얻었느냐, 즉 출처가 중요해요. 먼저 어이의 대는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경험을 말할 때 써요. 그 식당에 가보니까 정말 맛있대. 이 문장은 식당에 가서 내가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 라는 나의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반면 아이의 대는 남한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할 때 써요. 한국어를 배울 때 간접화법이라고 배우는 문법이죠. 뭐뭐 다고 해의 줄임말이에요.
진아 결혼한대. 이 문장은 진아가 결혼한다고 해 라는 뜻이에요. 누군가한테 들어서 아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친구한테 그 영화 진짜 재밌대 처럼 어휘의 대로 말하면 내가 그 영화 봤는데 진짜 재밌어 라는 뜻이고, 그 영화 진짜 재밌대 처럼 아이의 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그러는데 재밌다고 해 라는 뜻이 됩니다. 대와 대, 한 글자 차이로 문장의 의미가 완전 바뀌죠. 이게 정말 한국어의 묘미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맞춤법 5가지를 짧게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이런 걸 틀린다고?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나도 틀리게 쓴 적 있는데 하고 공감하셨나요?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맞춤법을 틀리면 신뢰가 떨어진다, 정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따로 있어요. 틀리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들은 것처럼 한국 사람들도 매일 틀리고 계속 고쳐가면서 써요. 저도 항상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서 글을 쓰고요. 특히 외부로 나가는 메일이나 문자를 쓸 때는 항상 재차 확인하죠. 이번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친구들과의 카톡을 쭉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제 친구들도 꽤 많이 틀리게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톡을 주고받을 때 틀린 걸 알지만 굳이 고쳐주진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친구가 틀렸을 때 눈치채고 고쳐주시나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시나요? 그것도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도 모르고 지나치시나요? 오늘 나온 내용 중 하나를 골라서 댓글 달아주세요. 직접 써보는 것만큼 좋은 공부는 없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자연스러운 한국어, 그리고 한국인의 시선. 지금까지 한국어 공간의 공간지기 지아였습니다. 다음에 또 들러주세요. 안녕.